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최근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새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자식 저거 목소리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 목이 지금 맛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원래 이런 상태일 때는 쉬는 게 맞죠, 그렇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그냥 쉬는 게 맞고 평상시에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제서야 다시 등장하는 게 맞지만 이게 지금 시국이 제가 쉬고 있을 그런 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나 찌째명이가 난리를 치고 있고 꾸기는 드디어 이제 빵에 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제가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기계음 좀 넣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슨 말인지는 또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발음이 좋은 편이긴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할머니 같은 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목이 또 너무 아파가지고 기침까지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야, 다해 양해하라고 한다면 뭐 하러 듣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좀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결국에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단호하게 탄핵은 반대한다. 적어도 언제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또 나아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닉슨이었나요? 똑같이 이제 그 탄핵을 당할 당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녹음 테이프 같은 게 공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FBI가 됐거나 특수팀이 이제 꾸려져 가지고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탄핵이 이제 됐던 게 미국의 경우거든요. 저는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다 뭐다 별의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김어준 같은 인간을 과방위에다 불러가지고 무슨 사살하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듣도 보도 못한 재벌합시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직무정지를 시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의 어떤 1차적인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뜻을 물어가지고 탄핵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내란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사실상 내란죄를 실토한 거에 다름없다 실토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아니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그거를 갖다가 미리 단정을 짓습니까? 수사기관에 맡겨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제가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이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동훈 대표도 사퇴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와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내란제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변론을 하고 심지어 변론하는 것까지도 생방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 모든 언론들과 모든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통령이 내란죄가 맞고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을 전공하신 이인호 교수입니다. 헌법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중앙대학교에서. 자, 그러면은 이 교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처벌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면 위헌 법률,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이니까 그거를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해라. 이렇게 지금 이인호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계엄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한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선포를 한 것인데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애당초 그 법이 위헌이란 뜻 아니냐? 그러니까 위헌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부터 처벌해라. 이게 지금 이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목소리가 막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마음을 열면 들립니다. 귀도 열으셔야 되겠지만 마음을 열리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인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된다. 너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 이분은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의 근거에 작금의 전국 혼란에 따른 몇 가지 쟁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 이게 사실 누가 해줬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했어야 되는 역할이죠. 얼마나 율사 출신이 많습니까, 국민의힘에. 아니, 국민의힘의 가치가 뭔데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 법치와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 아닙니까? 그럼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정말로 대통령에 대한 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따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아프면도 제가 이렇게 더 오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목이 막 찢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인호 교수가 얘기하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이 뭐가 있냐? 이 배경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있었다. 그리고 또 둘째, 장관이 됐거나 검사가 됐거나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닥치는 대로 정부 관료들을 갖다가 탄핵을 시켰던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법 집행기관이 어딥니까? 검찰, 경찰, 감사원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장 탄핵을 시켜. 예산 전부 다 깎아버려. 그리고 또 심지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를 갖다가 전액 삭감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계엄을 선포한 배경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뭐냐? 야, 그래, 계엄을 선포했던 그 배경은 알겠다. 그렇게나 답답하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인호 교수가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 일단 첫째로 헌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런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도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헌법 77조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거의 하위법이 바로 이제 계엄법 아니겠습니까? 계엄법에 보게 된다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방금 아까 전에 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배경은 이 지금 조건에는 충족하기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인호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의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인호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적이다.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인 판단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 걸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1차적으로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판단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 잘못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권한 행사를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거다. 이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에 따라 가지고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판단은 누가 한다?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가지고 그 권한을 무효로 돌릴 수는 있다는 거죠. 헌법에 위반이 있으면. 그러나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됐다라고 해서 권한 행위자 자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무효로 판단되었다라고 해서 법률 제정한 행위자를 갖다가 처벌하지 않는다. 위헌 확인의 효력은 글자 그대로 그냥 뭐인 것뿐이다. 권한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권한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권한을 행사한 것 자체가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지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계엄법이라는 게 있어. 그 계엄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니까요. 위기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시킨다면은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이니까 법을 제정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위기 상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야. 근데 그 조치가 만약에 헌법에 어긋나. 그리고 이인호 교수가 보기에도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계엄 자체를 선포했던 게 무력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위헌 판단이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법을 집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간통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통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위헌이다라고 해서 없어지기 전에 간통법에 따라 가지고 법을 집행했던 판사님들을 갖다가 처벌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것이지 개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내란죄야 무조건 계엄 선포하니까 잘못했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제가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쉰 소리로 중간중간에 할머니 소리까지 나오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